투자에 대한 모든 걸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투자 프로파일러 미스터 한,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이 좀 쉬어간 가운데 애프터마켓에서는 시총 상위주를 중심으로 변동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내일 시장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이 좀 단기간에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오르고 나서 시장은 분명히 한 번 정도 쉬어가고 싶은 그런 느낌들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결국엔 쉬어가고 싶은데 시장이 안 쉬다 보니까 한번 쉬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큰 흐름에 있어서는 이 조정 장세, 이 상승 장세에 따른 조정은 깊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기간도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어서 지금 이 강세장은 쉽게 그렇게 꺾이는 장세가 아닙니다. 적어도 강력한 악재가 3-4번 정도는 나와야 꺾이는 그런 장세인 만큼 지금 앞으로 나오는 조정 장세는 우리가 무시할 타이밍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래도 되나 싶을 만큼 시장이 숨가쁘게 달려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숨고르기를 하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시장, 좀 불안한 시장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 봐야 할지 내일장 단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내일 시장의 단서는 조정은 기회입니다. 네. 조정이 나타나면 기회로 삼고 얼른 낚아채야 기회로 하나요? 삼으셔야 돼요. 일단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이제 조정이 얼마만큼 나오느냐, 얼마만큼 깊게 나오고 얼마만큼의 기간을 두고 나오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긴 하겠습니다만 현재 구간에서 조정의 폭을 우리가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또 조정 기간 자체는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어서 일단 조정은 기회로 활용하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최근 시장에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오늘 지수는 대체적으로 혼조권에서 보합권에서 혼조권에서 마감이 됐는데 앞서 앵커께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승 종목수가 하락 종목수 대비 월등히 많아졌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은 지수가 올라도 상승 종목수가 월등히 적은 이런 장세였습니다만 최근 며칠 동안은 상승 종목수가 월등히 많아졌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일부 시가총액 종목이 아닌 후발주 뒤에서 따라가는 종목들 올라가는 종목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접근해서 수익을 내기가 더 쉬운 장세가 전개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는 게 바람직할 겁니다. 자, 오늘 애프터 마켓을 중심으로 시장이 굉장히 출렁거리는 했는데요. 역시 이제 그동안 시장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발 그린란드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시장에서는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린란드 악재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까지 전개됐습니다만 그것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지 않다라는 것을 감안하게 되면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볼 만한 그런 부분들은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 지금 현재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 최근 국내 증시는요 미국 증시가 올라가서 따라간 게 아닙니다. 미국 증시는 거의 정체된 상태에서 국내 증시는 자체의 힘을 가지고 올라간 것이겠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약간의 혼조 조정 양상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국내 증시 충격은 일시적인 충격으로 마무리가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고 국내 증시가 같이 조정을 받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시장을 보시는 게 바람직할 겁니다. 여기에 조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역시 시장의 핵심적인 중심축에 있겠죠. 자, 피지컬 AI 관련주된 관심들은 우리가 중장기로 지속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겠고요. 반도체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올라서 약간 쉬어가겠습니다만 역시 중장기적으로 살아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원전과 그리고 이제 조선, 2차전지, 금융주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섹터들의 반등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자, 그동안 상대로 못 올랐던 섹터들의 관심을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높여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조정이 나온다면 관심을 가져야 할 섹터들을 쭉 읊어주셨는데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먼저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부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뷰 종목은 한전기술이에요. 네. 어제 3차 목표가를 설정했는데 하루 만에 달성했어요. 요즘 장사가 이렇습니다. 지금 고객 예탁금이 이제 92조가 넘어갔죠.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 흐르고 있고요. 은행에 들어가 있던 자금들이 증권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조금만 호재가 나오면 주가가 순식간에 폭등이 나오는 이런 장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업 가치가 좋고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들은 분명하게 길목을 잡고 기다리게 되면 한순간에 대박이 터지는 이런 장세가 분명히 진행되고 있고요. 자, 이제는 우리나라 내에서도 이제 탈원전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원전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그런 시각들이 정부에서도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글로벌적인 원전 르네상스는 시작이 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원전주들의 중장기적인 반등 가능성은 클 것으로 일단은 판단되고 있고 이 종목도 분명히 단기간에 수직 급등세가 나타나서 벌써부터 3차 목표가 달성을 했는데 일단 많이 올랐죠. 장대 한복을 세웠고 쉬어가는 과정이 나올 수 있겠죠. 현재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터진 상태입니다. 결국 약간은 쉬어가는 과정들은 전개될 수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원전주들의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은 크다라는 측면을 보게 되면 너무 우리가 급하게 물량을 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단기간에 오르는 게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엔 절반도 아니고요. 한 3분의 1 정도만 차익 매도하고 나서 나머지는 들고 가시는 이런 전략을 펼치시는 게 좋겠고 자 4차 목표가 16만 원 제시를 드리고 익절가 13만 5천 원 말씀드리는데 자 익절가만 무조건 지키면서 지지가 되는 선에서 들고 가시면서 수익 극다른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정기술 계속 가져가 보는 전략과 함께 4차 목표가 16만 원으로 설정을 해볼 텐데 또 언제 달성을 할지 기대가 너무 됩니다.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볼게요. 두 번째 리뷰 종목은 한국금융지주인데요. 어제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19만 원대를 터치하기도 했거든요. 어떤 전략 좀 필요할까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주하고 보험주가 상대로 강했고요. 네. 그동안 이제 증권주는 야금야금 미미하게 먼저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반등폭은 좀 약합니다만 뭐 제가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지금처럼 지금 같은 증시 화랑 장세 여기다가 이제는 들어올랐던 종목군들까지 반등에 나서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면서 증시 화랑에 따라서 증권주의 실적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은 주가가 안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야금야금 주가가 올라가죠. 이렇게 야금야금 가다가 어느 순간에 터집니다. 원전주도 그랬고 조선주들도 그랬고 야금야금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에 터졌던 만큼 자 증권들의 반등 가능성은 여전히 큰 것으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그간 뭐 한국금융주주 같은 종목들은 뭐 증권전에서도 탑픽 종목이에요. 워낙에 실적 자체가 좋고 경쟁력도 좋고 해외 진출과 여러 가지 사업 부분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큰 만큼 현 구간 매도보다는 강한 홀딩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없는 분들은 여전히 저가 매수 전략을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야금야금 올랐네요. 지난 16일에 담아서 나흘 만에 10%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노려보면 좋을지 내일장 발견 종목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삼성 SDI입니다. 이제 2차 전지의 무게 중심이 전기차 쪽에서 로봇, AI로 또 옮겨가고 있는 것 같아요.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어제 제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언급드렸습니다만 오늘도 신고가 나왔고요. 삼성 SDI도 이제 신고가 났는데 삼성 SDI를 비롯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주가는 분명히 이제 대바닥을 치고 이제 터닝 포인트에 임박한 것으로 일단 판단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삼성 SDI 같은 종목들은 근래 드물 정도로 최근 이틀 동안 기관과 외국인들이 양쪽에서 공격적인 매수를 단행합니다. 그 정도의 수급을 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근래 들어서 강한 기관과 외국인들의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을 좀 가지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2차 전지 쪽에서는 지금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시장의 강력한 성장성이 분명히 부각되고 있는 부분들, 최근에 리튬이라든가 지금 소재 가격이 강세를 보고 있는 부분들, 여기다 지금 피지컬 AI 시장이 커지면서 그에 따른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뭐 ESS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의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2차 전지, EV 쪽에서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기존의 셀업체들은 결국엔 ESS 시장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자, 피지컬 AI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그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2050년을 기준으로 글로벌 시장 규모가 약 8,000조 정도에 가까울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자, 그 휴머노이드 로봇의 이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5에서 10%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2050년 정도에서는 이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전기차 배터리의 시장 규모가 150조에서 한 300조 정도 되는 것이고요. 결국엔 휴머노이드 시장의 배터리 시장이 또 한 번 크게 열리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저장 장치와 그리고 휴머노이드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종목을 볼 때 우리가 주목할 부분들은 전고체 배터리라는 것이죠. 자, 휴머노이드의 가장 최적화된 제품은 바로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근데 전고체 배터리가 내년 2027년 상용화가 얘기되고 있고 울산에다가 지금 이제 생산 선비를 구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차질이 없다라고 한다면 상용화 시점은 임박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지금부터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휴머노이드와 관련된 부분들
에너지 저장 장치와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이 종목은 지난해 4분기를 기점으로 점진적으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어서 지금부터는 이 종목에 대한 관심, 그리고 2차전지 전반에 걸친 관심,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은 좀 더 이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SDI 오늘 정규장에서는 3%대 상승하기도 했는데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시죠. 네, 자, 주가가 지금 많이 오른 건 아니고요. 자, 여기서 분명하게 바닥을 찍고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중간 바닥을 다지고 나서 굉장히 힘든 구간까지 왔습니다만 여기서 완벽하게 바닥이 됐죠. 자, 이 구간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대규모 공급 계약을 해지하는 그런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거의 빠지지 않았고 오히려 강하게 올라갑니다. LG엔솔보다 더 강력한 성장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직전 고점 매물을 봤습니다만 워낙에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받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급격하게 밀리거나 눌림 조정이 깊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매수 전략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매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제가 보기엔 내일 시초가에서 약간 밀릴 때로 간 적극적인 매수 전략을 좀 더 단행하셔도 무리가 없을 거로 보고 있고요. 자, 목표가 37만 원 제시를 드리고 손절가 29만 원 제시를 들면서 중기 관점에서 지금이 매수의 마지막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자, 적극적인 대응 전략 당부하면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의 마지막 타이밍이라는 말이 구미가 좀 당겨지는 것 같습니다. 삼성 SDI 최근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만큼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략 종목도 확인해 볼게요. 내일장 두 번째 종목은 바로 교보증권입니다. 네. 증권주 가운데 교보증권인 이유가 있을까요? 자, 증권주들 참 그 흐름 자체가 굉장히 더디어서 네. 참 가지고 오기가 좀 더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결국엔 간다라는 그런 맥락이겠고 지금 이제 교보증권을 비롯한 증권주를 다시 언급드리기 시작하는 것은 분명히 수급이 살아납니다. 실적이 좋고 주가가 안 움직이는 종목군들의 가장 큰 원인은 수급이 안 따라주기 때문이죠. 네. 결국에 실적이 좋고 성장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수급이 따라주기 시작하면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교보증권 같은 종목이 중형 증권주이기만 합니다만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집이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 증권주 전반에 걸쳐서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살아나고 있어서 화랑장세 속에서 증권주들의 어떤 반등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그동안 너무나 진기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수급이 들어올 때는 탄력이 붙을 수 있겠고요. 증권주 같은 경우는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굉장히 선호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움직임 자체가 강화되게 되면 탄력이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해 매출이 42%, 영업이익이 82% 급증할 정도로 실적이 워낙에 강력하게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저평가된 상태에서 증시가 화랑제가 계속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적 증가세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5일째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의 모멘텀, 거기에 수급까지 붙은다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참 희망 고문 같은 그런 차트 패턴이죠. 정말 긴 시간 동안 갔다 눌렸다를 반복하고 있는 과정들인데 긴 시간 동안 그래도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차트 패턴을 보이는 종목들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고점 돌파를 시도하다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그때부터 시세가 파죽의 랠리를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바닥을 찍고 강하게 바닥을 탈출이 시도되는 시점마다 우리는 공략을 하는 게 맞고 현재 주가가 양봉이 지금 5개가 나타났고요. 기관 수급 자체가 지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게 보실 겁니다. 이 정도의 수급 응집력이라고 한다면 내일도 매수는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안 들어와도 조금 밀린다고 한다면 저가 매수 찬스로 보셔도 무리가 없을 거로 보고 있어서 자, 시초가 대비 역시 밀릴 때는 적극적인 매수 관점 대응점을 말씀드리고 자, 목표가 85,000원 제시드리고요. 자, 손절가 64,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보증권에 대한 가격 전략 지금 현재 10,000원대거든요. 가격 전략을 그렇습니까? 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자, 지금 지금부터 가격 전략을 네, 잠시만요. 네. 자, 현재부터 가격 전략을 현 가격선에서 제가 10% 정도까지 목표치를 상향해서 네. 제시드리겠습니다. 그럼 아래쪽으로는 손절가는 어느 정도? 자, 손절가는 지금 현재 구간에는 구간에는 그 9,500원 정도, 그 정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9,500원 선으로 손절가를 설정하고 오늘 종가 대비 10% 정도 상향으로 목표가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무료 방송에서 많은 이야기 담아주셨거든요. 어떤 내용들 담아주셨죠? 자,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과 함께 가장 중요하게 비중 있게 오늘 분석드렸던 섹터가 바로 2차전지입니다. 많은 분들을 힘들게 했던 섹터지만 그러나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섹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2차전지에 대한 분석 자료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피지컬 AI 그리고 이제 반도체 섹터 이후에 후발주로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주목할 만한 종목들과 섹터를 무료 방송을 통해서 강조를 해줬으니까 유튜브 그리고 이제 네이버 밴드 가셔서 오늘 무료 방송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이버 밴드와 유튜브 통해서 한규수 매니저님의 인사이트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